제가 예전 영상에서 물타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또 다른 영상에서는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할 때는 분할 매수를 해야 됩니다. 추가 매수도 필요하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또 하니까는 이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타기랑 추가 매수랑 도대체 뭐가 다르냐? 네가 하면 뭐 로맨스고 내가 하면 불륜이냐? 결국은 똑같은 거 가지고 말장난을 하고 있냐? 이번 영상을 통해서 물타기랑 추가 매수랑 뭐가 어떻게 다른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물타기 혹은 추가 매수,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혹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오늘 영상을 통해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물타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물타기를 왜 하냐, 이걸 좀 얘기를 하려면 어떤 마음으로 주식하는 분들이 특정 종목을 매수를 하는가부터 좀 들어가 봐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동일합니다. 어떤 주식이 있는데 이 주식이 오를 것 같아, 혹은 뭐 굉장히 좋은 호재가 있어서 오른다는 그런 뉴스를 사전에 내가 미리 입수했어, 혹은 그냥 느낌이 좋아, 아니면 방송에서 추천을 했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를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매수를 하잖아요, 그 종목을. 내가 돈이 뭐 어느 정도 있으면 이거 가지고 전체로 다 사는 분이 있고, 분산해서 이 종목 저 종목 이렇게 여러 가지를 사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 종목이 오를 것 같아서 매수를 해요. 근데 아시잖아요, 이게 내가 사고 나서 기분 좋게 확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제 떨어진다는 게 그냥 주구장창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이 좋은 경우에, 호재가 여전히 살아있는 경우에 떨어지다가 오를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여전히 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떨어지는 게 정도가 좀 있어야 되는데 내 생각보다 좀 많이 떨어지네, 예를 들면은 마이너스 한 5% 정도 떨어졌다가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막 마이너스 15% 간다던가 마이너스 20% 30% 가면 그때부터 좀 마음이 좀 조급해지기 시작하죠. 얘가 지금 오르긴 오를 것 같은데 마이너스 30%까지 떨어져 있는 이 마당에 얘가 내가 본절까지 가려면은 막 40%까지는 올라야 되는데 그게 되나? 상한가를 가도 이제는 본전이 아니네, 이런 생각과 이런 초조함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그 마이너스 손실폭을 줄이기 위해서 물타기라는 거를 시전을 하죠. 돈을 더 가져와서 혹은 준비해놨던 그 현금을 그래 지금이야 라는 시점에 투입을 딱 해서 마이너스 30%의 평가 손실을 마이너스 20%로 줄인다던가 15%로 줄인다던가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분 좋게 올라가가지고 본절가에 좀 빨리 도달을 한다던가 수익권에 빨리 도달을 하는 경우를 좀 노려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안 된다, 이 정도면 왠지 될 것 같았는데 더 떨어졌다, 뭐 이 종목에 악재가 갑자기 생겨서 그럴 수도 있고, 시장이 예상치 못하게 뭔가 뭐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니 뭐 어쩌고 막 그런 소식이 들리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무너져 내리면서 내 종목도 더 추가적으로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 그걸 또 이제 좀 만회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손실폭을 다시 한번 줄여보고자, 그래 보고자 돈을 더 끌어와서 여기다가 추가 매수를 하는 그런 경우를 물타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정도만 돼도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좋게 포장을 한 겁니다. 물타기를 하는 분들을 그래 추가 매수라는 용어까지 가져와서 했고, 그리고 좀 전략적으로 선택을 한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좀 그럴듯해 보이지만, 정말 더 많은 분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물을 탈 거라는 생각을 물론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잘 안 하죠.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희망을 가지고 오를 것 같아서 샀는데 내가 오를 것 같다라는 그 기대감에 주식이 부응하지 못해서 떨어지는 상황을 맞았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든 내 계획이 어긋나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빨리 탈출을 하거나 아니면 좀 내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돈을 넣는 행위, 이거를 물타기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처음에 예측했던 그 상황이 틀렸는데 이 틀린 상황에서 손절을 한다던가 아니면 존버를 하게 되면은 리스크가 어디까지 커질지 모르니, 그러니 최대한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 빨리 본절가에 탈출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폭을 줄이는 선택으로 물타기 카드를 꺼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물타기라는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물타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진짜로 주식이 이렇게 떨어지다가 뭐 한 반 정도만 오르고 다시 떨어지는 그런 경우에 물타기를 안 했으면 손실인데 물타기를 해서 본절가 이상으로 나오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물타기 카드가 되게 달콤한 유혹인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계속하게 되면 만약에 정말 운이 나빠서 주식이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물을 충분히 타지 못해서 내 본절가까지 못 가는 경우, 그래서 떨어지는데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는데 계속 내 본절가를 건드리지 못하고 떨어지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무한 물타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계속 마이너스는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냥 무한대로 물타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이 주식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어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건데도 단순하게 나는 이 안 좋은 주식을 빨리 손실 없이 벗어나려고 내 비중을 계속 키워나가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돈을 더 많이 넣고 있다는 거죠. 점점 내 전 재산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경우까지 맞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 한 번의 투자 실패로 인해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는 너무나도 위험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물타기는. 이렇게 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마이너스 폭을 줄이기 위해서, 본전가에 탈출하기 위해서 내가 물타기라는 카드 하나를 전략적으로 밀고 나간다라고 하면 너무나도 큰 리스크를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러면 제가 말하는 이 추가 매수라는 거는 뭐냐면은 본질적으로 시작 전부터 다른 거라는 걸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물타기의 시작은 이 주식이 좋아서 올라갈 것 같아서 매수한다 였잖아요. 근데 추가 매수라는 이런 관점에서 주식을 어떻게 하는가를 살펴보려면, 처음에 어떤 주식을 사는 그 시점에 그래 이 주식이 좋아서 내가 지금 사면 오를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으로 첫 매수를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이제 주식을 한다는 거는, 내가 주식을 산다는 거는 이 주식이 좋은 면이 있기 때문에, 상승할 면이 있기 때문에, 혹은 내가 이 주식을 통해서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유와 배경이 있겠죠. 그 전에는 분석이 있을 것이고, 그럼 분석을 통해서 내가 이 주식을 사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주식을 사는 그 첫 행위가 그래 내가 지금 사면 오를 거야 라는 그런 느낌으로 사는 건 아닌 거예요. 언젠가는 오를 거야, 혹은 이게 주식이 이런 파동을 그리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특정한 형식으로 매수를 해 나가면은 이 파동 안에서 내가 박자를 타면서 점점 좀 쌀 때 매수를 하고 비쌀 때 매도를 해서 수익을 내 몫을 챙길 수가 있겠구나 라는 그런 전략적인 분석을 하게 되고, 그 전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매수도 하고, 두 번째 매수도 하고, 세 번째 매수도 하고, 네 번째 매수도 하고, 뭐 심지어는 50번째 매수도 하고 51번째 매수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좀 전략을 좀 러프하게 세우거나 매수 분할을 조금 통으로 크게 가져간다면 한 3번, 4번의 분할 매수를 통해서 그 매수 전략을 다 이행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디테일하게 매수 분할 매수 전략을 세운다 그러면 50번, 60번, 100번 그 이상의 매수 행위까지도 할 수 있는 게 이 주식이고, 그 과정 하나하나에서 매수를 하는 그 행동을 추가 매수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내가 이 매수를 한번 하면 그러면은 마이너스 폭이 줄어드니까 내가 빨리 손실을 복구할 수 있겠지, 뭐 아니면은 혹은 본절에 탈출할 수 있겠지 라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냥 나는 이 종목을 공략하고 있는 과정인 거죠. 어디까지나 과정입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정상적으로 밟아가는 사람이 물타기라는 용어를 쓴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어색한 것 같아요. 적어도 내가 저 물타기 했어요, 저 물 탔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분이라면은 적어도 이런 흐름에 주식을 안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올라갈 줄 알고 주식을 샀는데 마이너스가 커져서 물 탔어요,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이 말의 순서 흐름이지, 내가 주식을 공략을 하고 있는 와중에 물 탔습니다, 이거는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계속 추가 매수를 이어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 들어도 납득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래 그럼 그렇게 추가 매수 하다 보면 돈이 무한한 게 아닌데 언제까지 추가 매수 한다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그것도 무한 물타기처럼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혹은 다 추가 매수를 했는데 그럼 그때 떨어지면 그때는 어떡할 거냐, 결국엔 돈을 더 가져와서 우리가 말하는 물타기처럼 거기다 또 추가 매수를 할 거 아니냐, 그럼 그게 물타기랑 뭐가 다르냐, 이렇게 말씀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이게 내가 뭔가 전략적으로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이 공격이라는 거는 이 매수를 이어가는 거예요. 내가 물량을 확보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물량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상황이 안 좋아서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에 내 평단이 좀 높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 돈이 이제 좀 많이 안 남아서 계속 매수를 하다 보니까는 이제 더 이상 매수를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진짜 물리는 상황이, 아무리 제가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추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분할 매수를 하는 겁니다 라고 말을 해도, 그걸 이행을 해도 그런 상황은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요즘 같은 때는 좀 솔직히 나오기도 어려워요, 이렇게 하면. 근데 시장이 하락장이 연일 계속 되면은 아무리 내가 템포를 늦추고 아무리 전략적으로 좀 느긋하게 한다고 해도 그런 상황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그럴 때 돈을 더 가져와서 물타기를 해가지고 내 평단을 낮춰가지고 나올 생각을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물려있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 물려있는 주식을 소위 말하는 분할 매도를 통해서 손실을 보면서 좀 분할 매도를 하고, 그리고 또 다시 재매수를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평단을 점진적으로 낮춰서 지금 주식시장의 현재 가격과 좀 이격을 좀 줄여 나가면서 그러면서 다시 시나리오를 수정하고 주식 매수 전략을 고쳐 나가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내 평단과 물량을 관리해 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추가적으로 돈을 끌어와서 물타기를 꼭 해야만 된다라는 그런 법칙은 없어요. 제가 예전에 말했듯이 리밸런싱, 그리고 손실 상황에서의 분할 매도,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굳이 그렇게 무한 물타기의 개념은 들어가지 않는다 라는 거를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시장이 아무리 뭐 3,300 가고 뭐 코스닥도 1000 가고 이런 상황이라고 해도요, 제가 이제 클럽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 가입하려는 분들이 상황을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다 누구나 돈 벌고 있지 않아요. 정말 뭐 20, 30%, 30, 40% 이렇게 물려가지고 고생하는 분들도 있고, 몇 천만 원 되는 주식 자금 다 물려서 계좌 잠식 상황에서 어떻게 하죠 이러는 분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왜 그렇게 됐는가 과정을 저는 그냥 단순하게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물 타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냥 오를 것 같은 거, 급등주 같은 거, 혹은 좀 좋아 보이는 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샀는데 안 오르네? 마이너스로 가네? 그럼 물 타지. 그러면 또 이제 시장이 좋으니까 막 올라가서 수익을 냈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는 안 통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내가 처음에 한 500만원, 1000만원으로 주식해서 돈을 벌고 있었던 사람인데, 물타고 물타서 5천만원, 6천만원, 1억이 다 물려가지고 손실 금액은 내가 번 거에 몇 배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주식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지경이 돼서야 후회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제대로 배워보려고 하면서 저희 클럽도 노크를 하시고, 저희 유튜브에서 제가 했던 얘기도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던 거군요 라고 이해하면서 보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주식을 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아직 이 과정을 다 거쳐서 끝까지 안 가신 분들, 그런 분들이 제 영상을 많이 보실 텐데 지금이라도 멈추셔야 돼요. 물타기랑 추가 매수라는 거는 아예 주식을 대하는 시작점부터 다르고요. 그리고 물려있는 상황,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물려있는 상황을 풀어내는 그런 방법적인 것도 완벽하게, 완전하게 다릅니다. 제가 과거에 물타기 하지 마세요 이런 말 되게 많이 했었고, 그리고 뭐 비중 관리, 평단 관리, 추가 매수, 분할 매수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거를 혼합 믹스해서 짬뽕 해가지고 그래 나는 잘하고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막 물타기 하면서.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오늘 영상을 통해서 좀 힌트를 얻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유튜브 채널 머니버디 말고요, 어니스트와 주식비더비라는 또 다른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해요. 두 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식 유튜브를. 근데 그 어니스트와 주식비더업에서는 저 말고 어니스트라는 분하고 주고받고 질문하고 답하고 그러면서 정말 더 깊이 있고 정말 더 실전적인 거,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거 다 가려운 것들까지 다 알려드리면서 생각할 거리도 훨씬 더 깊이 있게 던져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 머니버디는 그 앞단에서 아직 그 고민의 단계까지 가지 못했는데 조금 약간 궁금해 하시는 분들께 좀 길이 되어주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영상들 모두 섭렵해 가시면서 주식하시는데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